자, 경영에 의해 인적 자원 관리, 자,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인적 자원 계획을 우리가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도표화 시켜 보면요. 일단은 이제 전략적 계획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이제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와 이제 공급을 비교했더니 수급이 일치한다. 그러면 뭐 따로 활동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인적 자원이 너무나 그 과잉되어 있다. 이러면 이제 일시 해고를 한다거나 조기 퇴직을 한다라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업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은행들이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이제 금융권에서 요즘엔 지점을 잘 방문하지 않잖아요. 다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인적 자원이 좀 과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점이 은행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희망퇴직 같은 걸 받아가지고 조직을 좀 정비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이제 이 인적 자원 과잉에 따른 이제 좀 이렇게 줄이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충원하거나 뭐 재배치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 금융권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같은 이제 제조업 여기서 이제 향후 10년에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인사 적체가 되면서 사실 이렇게 인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과잉이었는데 정년퇴직자들이 이제 꾸준하게 늘어서게 되면요 인적 자원이 부족해질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이제 신입사원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이런 시점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이거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리크루팅이 이제 적기에 충분한 수의 이제 사람을 구하기 위한 활동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크루팅 이제 내부 공급과 외부 공급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내부 공급은 이제 회사 조직 내에서 충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리자급의 경우에는 이제 조직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올라가면 좋겠죠. 이렇게 되면 내부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승진을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가 높아질 수 있고, 나 능력 개발 잘해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동기도 유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용도 전략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윗선은 이제 조직 내부에서 채우는 거고 이제 외부 채용은 이제 하위 쪽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프로야구 감독을 이제 채용한다라고 했을 때도 외부에서 감독을 채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 안에서 선수 활동도 하고 코치까지 해서 그 구단에서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감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식의 이제 내부 공급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부 공급의 단점이 뭐냐? 아무래도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인력 풀 자체가. 그리고 이제 승진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승진되지 않은 구성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승진하려고 이제 과다 충성하게 되는 경쟁이 벌어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체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고요. 조직 분위기가 조금 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외부 공급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인력 풀 자체가 넓은 상태에서 채용을 하니까 이제 선택의 기회가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인력이 수혈되면 좀 이제 자극이 돼가지고 좀 조직이 좀 이제 동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조직이 쏘다 보니까 좀 정보도 약간 새롭고 지식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부적격자를 채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기업들도 막 망하는 거 보면 외부 채용 잘못했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정되기까지 적응 기간이 걸리고요. 이제 내부 인력이 좀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외부 채용을 하다 보면요. 이른바 헤드헌터라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인력을 받게 되면 연봉의 일정 퍼센트 이상들은 또 비용으로 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은 인력 조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 공급과 외부 공급의 장단점을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2021년도에 이제 리멤버 통해 가지고 이제 제안을 받았던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주로 강의하는 대상자들이
그 금융권, 은행 이제 PB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투자 설계와 은퇴 설계 쪽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도 이제 로보드바이저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연락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조직 내에서 있는다기보다는 약간 프리랜서 일하는 게 편해가지고,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연락이 좀 오죠. 그래서 리멤버 같은 경우도 명함 등록과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형태로 좀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산적인 직원을 이제 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어떠한 사람들을 선발할 거냐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교육과 훈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채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구 팀을 운영할 때도요, 코치가 아무리 좋아도 그 선수를 잘 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리크루팅 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도 잘 데려와야 되고, 신입 선수들도 잘 이제 그 리크루팅을 해야 기본적으로 이제 훈련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잘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발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과 조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상 이익을 위해서 법률적인 범주 하에서 누구를 고용할 거냐 이걸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직종에서는 이런 신입사원을 리크루팅하고 행정 처리해가지고 훈련하는데 직원 연봉의 최대 75%에서 경영자 연봉의 150% 이상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첫 직장이 한국의 안센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한 3, 4개월 근무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은 그게 좀 개인적인 어떤 그 상황 때문이었는데 그 약간의 마찰도 있었어요. 그 저희 어떻게 보면 직속 상관이라는 이제 분과 좀 마찰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거의 50일 동안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거든요. 호텔에서. 근데 이제 너무 조기에 제가 탈락을 해버리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당히 많은 비용이 이제 나간 셈이 됐죠. 이제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직원의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제 지원서 양식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배경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신체 검사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시험이나 이제 견습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직원을 선발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인크루트에 올라와 있는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요, 아 이런 식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다 이제 채용되고 하셨을 건데요. 최근에 인크루트 보니까 IBK 캐피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4년 신입사원 모집 해가지고 4월 22일 월요일부터 5월 7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IB캐피탈은 이제 IBK 계열의 제2금융권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이제 주 업무로 하는 이런 회사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모집하는 분야 보니까 일반 분야네요. 12명 모집을 하고 학력하고 전공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병역 필도는 이제 면제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2024년 7월 신입사원 연수 참가 및 근무 가능한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응시를 할 수가 있고, 우대를 보니까 일단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는 가점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소지자 명확하게 되어 있죠. 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CFA 같은 경우는 15% 가점 주고, 세무사, 감정평가사, FRM, AICPA는 이제 10% 정도의 이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전형은 이제 서류 전형 보고, 그다음에 필기 보고 논술 및 면접 전형이 있네요. 근데 이제 보니까 보면 이제 이 서류 온라인 접수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서류 전형에서 기본적으로요, 좀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맞춤법을 틀린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문장이 비문이야. 주어와 서술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전에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사 지원서 내용 같은 경우는 좀 간결하게, 그러니까 이제 문장 자체가 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문으로 좀 끊어가지고 문장을 좀 작성을 좀 깔끔하게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 전형은 이제 인성검사,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경영, 경제, 디지털 기초, 시사 이런 식의 어떤 출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논술한 다음에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일반 직원인데 뭐 창의력, 논리력,
협상력, 친화력, 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네요. 다만 이제 여기에 기타 항목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채용을 못한다, 결격 사유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용이 허위다, 내지는 신입사원 연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결격 사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고, 그리고 수습 기간에 대한 평가가 너무 불량하다, 최종 합격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사 규정상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그 만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사람, 병역 기피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아예 뭐 이렇게 합격 자체가 이제 취소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성과를 위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개발할 건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는 모델이 스펜서 앤 스펜서의 역량 모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역량 모델은 뭐냐?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작업 환경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정의하는 역량 모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역량의 정의가 뭐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 효과적이거나 내지는 우수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으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량 모델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일단 선발 및 채용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일단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그러한 역량을 보여주는 개인을 선발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훈련 및 개발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세 번째, 성과 관리예요. 그래서 성과 평가 과정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평가해야 되는데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요. 동의 가능해야 돼요, 직원들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 교육이 참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역량 개발을 기반으로 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어떤 경력 경로를 개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직원들을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드러나는 요소가 있고요. 개인의 내재적 요소가 있어요. 이 역량 모델을 보면.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할 때요. 그 사람의 지식과 스킬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고, 스킬은 실제로 아는 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건 드러나 있습니다. 뭐 자격증 확인하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되니까. 하지만 개인의 내재적 요소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의 어떤 동기, 그 자연스러운 생각이나 선호도 같은 거, 그 특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행의 특성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관리자가 고객 컴플레인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의 캐릭터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아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티베이션인 건데 자신이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과 스킬은요 외부에 드러나는 요소인데 동기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자아 개념 같은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식과 스킬 자체가 성과로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이런 어떤 내재적인 요소와 적절하게 결합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직원들의 교육과 교육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종업원들의 어떤 능력,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역량, 뭐 이래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요. 교육, 훈련, 경력 개발, 인사 고과 제도 등에 활용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상담사로서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금융연수원 갈 때 은행 PB 과정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데요. 쉿이 필요하고 스킬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쉿이 뭐냐면 쉿은 직업적인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상담 업무에 대한 자기 확신, 자부심이 있느냐, 이게 쉿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고객이랑 만나서 상담을 하고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부심, 자기 확신이 있느냐, 이게 쉿이죠. 실제 이제 경영 논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개인의 성과와 관련된 논문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개인 성과와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실제 잘 판대요. 근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봐도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강한 어떻게 고객에게 강하게 좀 권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쉿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킬은 기본적으로 상담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랑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질문하고 어떤 자세로 듣고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게 이제 스킬의 영역이에요. 지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 내지는 다양한 어떤 그 컨설팅을 위해서 내지 상품 지식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 가야 되는 거죠. 장기적인 시장에 대한 확대나 장기적인 매출은 지식이 좌우하는 경향이 있지만 단기적인 영역에서요. 금융권 상담사들의 단기적인 영업 성과는 쉽과 스킬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 관리자들은요. 이 쉽을 잘 유지시켜주고 상담 스킬을 잘 체크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금융권 영업에서 단기적으로 세일즈 성과가 부진하다. 본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식에서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쉽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강하게 컴플레인을 받았다라거나 자꾸 상담하는데 계약이 잘 나오지 않고 거절만 나오는 것 같다. 이럴 땐 빨리 이제 쉽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고요. 스킬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객이랑 상담을 해야 되는데 자꾸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특히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 그래서 실제 상담을 이해해야 돼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이런 어떤 역량들을 잘 정리해가지고요. 혹시 이제 금융권의 뭐 PB라든가 이런 상담 쪽으로 할 때 그런 형태로 조금 제안을 정리를 잘 해두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훈련 및 개발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리엔테이션이 가장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오리엔테이션 우리 뭐 그 새로운 직원들한테 우리 어떤 조직도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동료 직원도 소개시켜주고 그다음에 직속 상관, 회사 정책 그 뭐 관습적인 거 있죠. 언제까지 나가서 식사하면 된다라거나 뭐 부서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활동이겠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다양한 부서를 스케줄대로 좀 방문하는 형태 뭐 이런 식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볼 수가 있고 자포스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로 채용된 모든 직원들이 2주간 본사에서 전화 응대 체험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의 예절 같은 것도 알려주면 좋겠죠. 각자 회사마다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좀 다르잖아요. 회의 많은 거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회의 태도는 어떻게 하고 실천은 어떻게 하자라고 관습적인 이제 문화가 있는 거죠.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뭐 보면 회의 준비 사전에 회의 내용 공지하고 회의 참석할 때는 미리 준비해서 참석해야 되고 필기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준비예요. 자, 회의 태도는 일단 회의 시간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발표자에게 집중하고요. 회의 중에 잡담하지 않고 발표 도중에는 질문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회의 태도고 실천은 자 반드시 결론을 낸다. 결론을 실천한다.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이 회의 예절이라면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본인이 나중에 회의에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OJT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직장 내 훈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 따라하면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권에서 상담사다. 그러면 고객에게 무엇인가 이제 상담하는 업무를 할 때 옆에서 좀 지켜보게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캐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럼 이제 견습 캐디가 이제 캐디를 좀 따라다니기도 하거든요. 골프에서는. 그래서 일단 판매자들이 예를 들어서 경험 있는 판매자들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훈련받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OJT의 어떤 행동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거나 반복적일 경우에는 수행하기 쉽겠죠. 뭐 청소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하지만 이제 노력을 요하거나 난해한 업무는 조금 더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견습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견습 프로그램은 일단은 이제 숙련된 기능자의 어떤 그 기능과 절차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경험 있는 직원 옆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이른바 이제 조수로 뭐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러면서 따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견습 과정 훈련을 마쳤다. 그럼 이제 장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보게 되면요, 그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배관, 용접, 목수 사실 상당히 숙련직일 수가 있는데
은퇴를 하다 보니까 숙련공들의 이제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저랑 이제 나이가 비슷한데 목수일을 배워보겠다고 한 10년 전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잘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것들은 또 AI에 대체되기도 어려우니까 뭐 이런 이제 견습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본인의 능력을 좀 개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밖 훈련은 이제 일터 내에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일터로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뭐 내부 외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뭐 교육을 받는 것 플러스 개인의 발전을 포함하는 걸 확장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업무 능력뿐만이 아니라요. 뭐 시간 관리를 잘한다, 스트레스 관리 잘한다, 건강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발전이니까 이런 걸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훈련은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훈련에 수업에 참여하는 훈련이겠죠. 이 비대면 훈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만나는 방식도 이제 비대면 강의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직원들한테 편리한 시간에 특정 교육 요구에 맞춘 일관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지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반복 학습도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시간 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죠. 그러니까는 저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수원 광교이기 때문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가려면 적어도 1시간에서 정말 많이 막혀버리면 2시간까지도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들 시간적인 로스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뭐 대학교의 원격 수업이라든가 뭐 글로벌리한 회사에서 온라인 훈련 등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자 훈련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에서 사용할 설비와 유사한 설비 교육장에서 훈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원들이 조직에서 특정 업무에 할당받기 전에 적절한 방법들과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를 쓴다라거나 로봇 훈련을 한다라거나 미리 실습장에서 훈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업무 시뮬레이션은 그러니까 연수자들이 업무 시행 전에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업무 조건 내지는 업무들과 똑같은 설비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업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이제 그 업무에서 일어나는 조건들의 조합이 똑같다는 점에서 좀 효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이 비싼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주 비행사다, 항공기 조종사다, 군대 탱크 운전사다. 숙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뭐 그거 하나 떨어져 보기라도 해봐요. 폭파되거나 엄청난 이제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충분히 한 다음에 실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죠. 그래서 실습자 훈련과 업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통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에서 훈련 중인 의사들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뭐 진료하기 전 기술 연습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운전면허를 딸 때 그 기능을 칠 때요. 기능을 직접 가서 하면 비싸니까 이 시뮬레이션 학원에 다녀가지고 좀 비용을 낮춰가지고 배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차 탄다고 해가 실차 4번인가 탔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훈련 및 개발 활동의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습자 훈련과 업무 시뮬레이션이 합쳐졌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넵튠 스피어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사마 빈 라덴을 이제 사살했던 이런 이제 사건이었는데 CIA가요, 그 아보타바드에 안가를 설치한 이후에 작전팀을 수입을 해가지고요, 수개월간 빈 라덴 저택의 동향을 파악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것과 이제 유사한 형태의 그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실제 사격 훈련이라든가 제압하는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지구공간정보국 같은 경우에 합동특수전사령부의 침투 비행 경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훈련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훈련을 몇 달간 거친 다음에 들어가서 성공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 개발은요, 이제 한 개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 관련된 활동, 능력, 그리고 이제 태도, 행동,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포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치관, 장래, 희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업의 경영 목표와 전략에 맞게 종업원들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직원이 이런 것만 개발해서 이직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같이 이제 연관지어서 좀 해야 되는데요. 경력 개발의 3요소는 일단 경력 목표, 뭐 개인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미래의 직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력 계획. 그래서 한 개인이 자기를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직무와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 이 경력 관리는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어떤 조직도 안에서 회사의 어떤 목표에 맞게끔 경력을 관리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기업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개발하겠다라는 건 당연한 요구지만 최고 경영자 층에서는 실제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선순환 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의 고부가가치와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 능력 적성에 맞는 업무를 부과하게 되면 성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성장 계획까지 잘 제공을 하게 되면 더 큰 성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정한 평가를 하게 되면 직무 만족도도 높아지고 자아 성장감이 높아지면서 일과 사회, 회사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위한 선순환 포인트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이제 성장교를 제공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관리 개발도 중요한데 좋은 관리자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직원을 잘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관리자를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떤 조직의 목표와 부서의 목표를 일치시키면서 사람들을 성장시켜 가지고 조직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관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관리자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과정인데요. 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참 중요하잖아요.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으로도 참 안아야 되니까. 그래서 역할 연계도 참여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관리 상황,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이제 과정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직장 내 지도 방법이죠. 그래서 선임 관리자가 하급 관리자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이제 지점장 양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임 관리자가 하급 관리자에게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수는 선택된 직원들이 고급 관리자의 조수로 일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기획이나 다른 관리 기능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 이제 업무 순환은요, 그 조직의 여러 기능 습득을 위해서 관리자들이 다양한 부서의 직무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순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직의 상황을 폭넓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큰 조직들은요, 이런 업무 순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다양한 부서의 를 경험함으로써 부서 이기주의가 없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서 사실은 회사 전체와 조직, 부서 간의 목표를 일치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장 밖 과정이나 이제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세미나에 참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런 관리자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대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훈련을 위해서 사용되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관리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과연 사용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 혹은 개인이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